네, 반갑습니다. 한올솔루션 이광희 상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해드릴 거에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네, 결국은 파이썬과 점프 연동에 대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파이썬 점프 연동은 저희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파이썬을 메인으로 해서 점프를 서브로 하는 경우와 점프를 메인으로 하고 파이썬을 서브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점프 17 버전부터 파이썬을 빌트인 스크립트로 이제 내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점프 메인에 파이썬을 서브로 쓰는 것들은 이미 점프에서 구현이 돼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과 점프를 쓰게 되면 저희가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파이썬을 했던 이유는 파이썬 자체가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픈소스의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는 이런 자동화 같은 프로시저를 지정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파이썬 자체가 그 넘파이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들이 파이썬으로 빌트인 돼서 저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이썬과 점프를 통하면은 저희가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은 워닝 레포트 메일 발송 시스템이라는 거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워닝 레포트 혹은 이제 일간 레포트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한 회사와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제들을 보여드리면서 그게 파이썬과 점프의 연동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설비 및 공정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는 저희가 컨트롤 차트 빌더를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차트 빌더를 스크립트화하고 거기에 저희가 필요했던 어떤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와서 네,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뭐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행은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요. 아이파스라고 하는 지능형 공룡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인, 네, 결국은 전반적인 파이썬과 점프의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워닝 레포트를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에는 실제로는 저희가 SBC 쪽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결과들, 네, 원인 결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점프 자체가 알람 스크립트라는 거를 내장을 옛날부터 해주고 있어요. 그 알람 스크립트 플러스 메일인데, 실제로 이제 메일은 이따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점프에서 얘기하는 메일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프가 깔려있는, 네, 그 장소에 그 메일 서버를 깔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SMTP로 해서 메일링을 하는 프로시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단 알람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람 스크립트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다양한 공정이랑 설비 데이터들에서 저희가 다양한 SPC 워닝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저는 그 공학을 전공했고요. 점프는 3점 버전 때부터 썼어요. 실제로는 제가 점프를 썼던 거는 실행기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찾다가 네, 점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3점 버전 때에서 제가 제일 놀랬던 것들은 이제 점포가 갖고 있었던 스텝와이즈 리그레이션이라는 기능, 즉 단계적 회귀를 진행하는데 점프라고 하는 하나의 창에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런데 다양한 화면들 같은 것들을 좀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점프로 작업하는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점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그 V리스트, 그다음에 H리스트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UI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었던 것들은 그럼 차라리 UI를 파이썬으로 구현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들 결과 나오는 것들을
점프를 구현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점프를 서브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점프를 서브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실제로는 점프에는 이렇게 네, COM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하면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저희가 점프를 서브로 콜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윈도우에서는 점프를 뭐 .NET 여기서 C샵은 .NET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NET, 비주얼 베이직 뭐가 됐던 점프를 서브로 불러서 네, 저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네, 이런 환경을 저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프를 서브로 써서 네, 작업을 해서 이제 지능형 공정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 시스템의 산물 중에 하나가 일간 레포트와 워닝 레포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워닝 레포트가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점프의 이런 기능들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점프라는 놈을 한번 살펴보면요. 점프는 어찌됐건 스크립트 기반이에요. 네. 점프는 전부 스크립트 기반이고요. 이 스크립트 기반에 UI를 얹혀서 점프라는 플랫폼을 구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점프에서 UI로 하는 모든 작업들은 네, 백그라운드로 스크립트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냐면 저희가 했었던 모든 작업들에 대한 로그를 네, 저희가 남길 수 있다면 그 로고를 그 에디팅해서 저희가 손쉽게 점프의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 점프가 이제 로고를 주다가 최근에는 네, 아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빌더라는 거를 주죠. 그래서 워크플로우 빌더에서 여러분들이 레코딩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독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작업했던 모든 GUI에서 작업했던 작업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가 있어서 스크립트를 러닝한다면 네, 스크립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워크플로우 빌더에 저장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자체만의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싶으시면은 워크플로우 빌더라는 놈을 네, 여러분들이 네, 이해를 하시고 쓰시게 되면은 거의 완벽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작업 받아들일 수 있냐면 점프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그 문법들을 네, 100% 그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점프가 네, 자동 생성을 해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들이 뭐죠? 기본적인 개념이죠. 네, 기본적인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점프에서 실제로는 작업을 하는 모든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모든 것들은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워크플로우 빌더에서 자동적으로 네, 생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 등등 네, 이런 것들만 적절하게 포함을 시킬 수 있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분 자체의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점프는 네, 진행을 하면서 자, 어떤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됐냐면 엔지니어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꾸 손쉽게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한 건 아시잖아요. 모든 그래프들을 빌더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드래그 앤 드롭 할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점프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의 대부분의 그림은 그래프 빌더라는 통을 통해서 다 구현할 수 있다. 네. 결국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점프의 그래프 빌더의 목적이 되는 거죠. 목표. 자, 두 번째는 네, 저희가 뭐 저도 컨트롤 차트 빌더를 썼지만 네, SBC 쪽에서 나오는 컨트롤 차트들을 이제 빌더화하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SBC 그래프들을 빌더 하나에서 처리하면서 손쉽게 저희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점프가 점점 더 네, 엔지니어들이 쓰기 쉽고 네, 그래프랑 컨트롤 차트를 빌더라는 거로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 앤 드롭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JSL로 적절하게 작업하는 그런 작업들과 그 빌더, 이 두 가지 빌더를 잘 쓰기만 하면 네, 거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에 한 80% 정도는 되게 손쉽게 저희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점프는 또 어떤 작업을 진행하게 되냐 하면은요. 자, 중요한 것들, 즉 저희가 쓰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네, 생산 쪽에 대한 MES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관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시큐리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한 동일한 데이터를 쓴다는 거죠. 즉,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동일하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시간차,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잘못된, 즉 데이터들이 서로 꼬이는 문제들을 저희가 손쉽게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점프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SQL 쿼리잖아요. 그래서 쿼리 빌더라는 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쿼리 빌더라는 놈을 만든 이유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가만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쿼리는 뭘까요? 쿼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들을 핸들링 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프에서도 쿼리를 점프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으로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점프에서 JSL이라는 점프 스크립트 언어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쿼리라는 놈을 통해서 데이터들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점프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시켜서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은, 네, 그 다음에 점프가 기본적으로 R은 아시잖아요. 네, 오픈소스 통계 툴 중에 제일 유명하시죠. 네,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학에서는 이제 매트랩이에요. 매트랩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점프라는 소프트웨어에 왜 매트랩이라고 하는 공학용 인터페이스가 붙었을까? 라는 퀘스천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이유는,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네, 점프를 디자인 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트랩을 돌려서 나온 결과들을 점프해서 다양한 통계 분석 앤드 모델링과 최적화라는 쪽으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매트랩이라는 놈도 인터페이스를 하게 됐고요. 초창기에는 파이썬도 인터페이스가 됐는데 최근에는 파이썬은 스크립트로 빌트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점프 18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점프를 인스톨하게 되면 점프 인스톨하는 점프 파일 안에 파이썬 파일이 자동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체가 하나의 빌트인 스크립트로 작업을 하게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프가 막강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점프 자체가 스크립트 기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점프가 갖고 있는 스크립트 기반을 더 쉽게 써주기 위해서 빌더라는 거를 개발해서 자꾸 붙여줘요. 네, 빌더라는 거로 해서 붙여주죠. 네. 자, 그 다음에 R 인터페이스 됐죠. 네. 그 얘기는 R로 만든 정말 R도 무지막지하게 펑션들이 많습니다. R로 만든 무지막지한 펑션들을 그냥 점프가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은 아예 빌트인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파이썬으로 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점프의 하나의 펑션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베이스까지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붙여갖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그렇지만은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아주 큰일이 나다 보니까 실은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에서 결과를 갖고 오는 것들은 좀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리드할 수 있는, 네, 라이트하지 못하고 리드할 수 있는 기능들만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한 IP를 오픈시켜 놓고, 네, 거기를 통해서 통신에서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포에서 다이렉트로 네, ODBC 드라이브를 써서 기관망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네, 그거는 네, 거의 불가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MES 쪽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받아오고요. 그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별도의 저희 자체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구축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파스는 구축을 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컴 API까지 붙다 보니까 점프 자체가 플랫폼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네, API를 통해서 기존에 여러분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네, 그러한 네, 플랫폼 안에 점프를 애드인 할 수 있는, 즉 플러그인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까지도 다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점프의 통합 환경을 바라보면 점프가 어떤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것들은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네, 그 다음에 JSL로 자동화했고, 네,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전체 UI를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저희가 SMTP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는 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했었던 작업, 즉 파이썬과 점프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메일을 어떻게 보낸지는 요 그래프에서 제가 다 네, 이 아키텍처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점프는 기본적으로 아주 뛰어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메모리예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죠? 네, 점프를 처음 해봤을 때 대부분 놀라는 와 하는 기능이죠. 즉, 데이터베이스와 네, 그래프를 전부 연동할 수 있다. 네. 지금 메모리에 올려놓은 데이터를 동일하게 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셀렉션 해갖고 지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서 지워도 동일하게 네, 네, 동시적으로, 네, 저희 할 수 있다라는 거. 단점은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느려지겠죠. 네, 뭐, 장단점은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기반이란 말이에요. JSL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제가 점포에서 이제 공학이다 보니까, 제가 공학자로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점포가 컬러미케이션을 준다는 거예요. 즉, 컬럼에 이케이션을 넣어서 컬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미케이션이라는 것도 되게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에서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 그 루핑을 돌리는 것보다는 네, 컬러미케이션을 통해서 컬럼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점프가 컬럼에서 작업하면 되게 빠르거든요. 네, 되게 스피드도 빠르게 작업을 해서 컬럼을 만들 수 있고, 점프가 JSL 기반이다 보니까 컬럼을 만들고 지우고 리네임하고 하는 것들은 무지하게 쉬워요. 그리고 무지하게 빨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컬럼 이케이션에 대한 예제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네, 요거는 네, 그 저희가 그 카이라고 하는 한국항공에서 진행했었던 것 중에서 이 비행시험 기체 구조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쪽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뮬라라는 거를 보시면은 되게 많죠. 네, 포뮬라를 놓고서 점프해서 헬프를 치면 무지하게 많아요. 네, 무지하게 많아요. 네, 네. 그 얘기는 점프 자체가 포뮬러로 진행을 하고 포뮬러를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 테이블을 오픈하고요. 새로운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뉴 컬럼으로. 그러면 그 새로운 컬럼이 COL이죠. 자, 그럼 이 COL에다 저희가 셋 포뮬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네, 셋 포뮬러에는, 네, 그 웨이트분의 하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수식으로 네,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뉴 컬럼 안에다가 네, 뉴 컬럼 안에 여기 제가 잘못 카피했네요. 네, 뉴 컬럼 안에는 포뮬라만 쓰면 되거든요. 요놈만 요렇게 요놈만 딱 끄집어다가 네, 싹 네, 여기다 네, 딱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네, 뉴 컬럼 안에다가 포뮬러를 넣어도 됐고, 네, 컬럼을 정의해주고 나서 거기에 셋 포뮬러를 해서 포뮬러를 박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 작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기종에 따라서 네, 적용해야 되는, 즉 변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저희가 적절하게 변환을 해갖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변환하는 수식이 다 틀려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하면 수식이 틀리기도 하지만 수식도 변할 수도 있고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게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수정을 해달라면 수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가 된다 그럼 또 추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네, 저희가 이렇게 점프 수식을 정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스트링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네, 넣어버렸어요. 네, 데이터베이스 안에 마리아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희가 수식을 다 넣어버렸고, 이 수식은 추가될 수도 있고, 네, 이쪽으로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뭐. 네,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쿼리를 통해서 너 몇 개 있니? 몇 개 있네? 그 몇 개 있는 것 중에 이게 있니? 있어? 그러면 갔다가, 네, 거기 있는 수식을 적용을 해서, 네,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자라는, 네, 그 과정을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코드로 구현하면 되게 좀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네, 그런데 네, 점프로 구현을 해버리니까 데이터베이스 쪽만 저희가 스크립트를 적절하게 넣어주기만 하면 네, 저희가 기종에 따른 네, 다른 JS 수식을 정의했기 때문에 모든 기종에 대한 네, 즉 수식이 전부 반영이 된 네,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써보니까 점프에서 컬럼 이큐에이션은 정말 파워풀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의 컬럼 이큐에이션을 잘 활용하시면 네, 또 점프의 또 새로운 기능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점프는 참 잘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점프 프로가 나오면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즉 머신러닝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점프 스탠다드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것들은 점프 스탠다드에서 다 적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점프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쓰거나 네, 저희가 작용하는 것처럼 네, GUI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쓰더라도 점프에서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을 하실 수 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모든 작업들은, 네. 자, 전처리를 해야 돼요. 제가 전처리를 했지만 결국 표준화죠. 예.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전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분석을 해야 돼요. 전처리를 갖고 저희가 뭐를 할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전체 자동화를 해서 전체 화면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과 점프를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모로 표시한 거는 뭐 점프에서도 할 수 있고요. 파이썬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완전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즉,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표준화와 자동화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전처리, 그리고 메인 GUI 화면은 전부 네, 파이썬으로 짠다. 네. 자, 점프는 뭐를 하느냐? 전철에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분석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들이 하나가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되게 다양한 조건을 나올 테니까 서브 메뉴까지만 네, 점프로 구현을 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세퍼레이션 했고요. 실제로는 작업도 세퍼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전처리와 화면은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이따가 이제 컴 API를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파이썬에서는 JS를 콜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JS를 콜하는 쪽만 정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해서 남겨놓고,
JSL은 별도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즉, 두 개가 다 이원해서 작업이 됐고, 이렇게 보니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점프를 초기에 작업을 했는데, 그래프나 이런 것들 좀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메인을 저희가 새롭게 뭐 코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JSL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JSL만 바꾸고 만약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화면 추가하고 화면 추가된 쪽에 JS를 하나만 더 추가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에 대한 효율이 되게 높고 디버깅 할 때도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자,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통해서 통합을 한 거고요. 인테그레이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점프 갖고 익스플로러 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은 이렇게 적용하고 점프는 분석을 익스플로러만 하는 거죠. 즉 통합은 네, 파이썬으로 익스플로러는 점프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는 MES와 기관방 데이터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를 넣고 자, 그 다음에 스펙들 넣고 네, SPC 해야 되니까 스펙들 넣고 그 다음에 측정 데이터들은 MES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들은 저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자동적으로 DB 안에 들어가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네, 작업은 어떻게? 네, 하루에 최소 한 번씩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아놓는 작업을 했고요. 네,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프해서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 빌더,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 빌더. 네. 즉, 그래프 빌더와 컨트롤 차트 빌더 두 개만 갖고도 저가 무궁무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요 옆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데이터 필터, 즉 로컬 데이터 필터란 말이에요. 즉 로컬 데이터 필터를 통해서 네, 저희가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금 진행하는 거는 프로세스 스크리닝이랑 그 다음에 모델 드리븐 멀티베리에이트 컨트롤 차트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컴 API를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가장 코어인데요. 파이썬이 됐던, C++이 됐던, C#이 됐던, 비주얼 베이직이 됐던, 어찌 됐건, 네, 모든 것들은 참 요렇게, 네, 네, 컴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네, win3 및 com.client를 해서 디스패치를 임포트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점프를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트 합니다. 네. 자, 점프를 JMP라는 놈으로 액티베이션 할게. 즉 API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비저블은 false거든요. 자, 이러면은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네. false로 하면 즉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돌아가고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true로 바꿨습니다. true로 바꾸고 미니마이즈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미니마이즈로 네, 내려놨거든요. 그 이유는 초창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쓰시는 분들이 좀 익숙하게 쓰다 보니까 서칭한 데이터들이 좀 아까운 거죠. 네, 이미 서칭을 했는데 물론 자동화를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데이터만 있으면 즉 서칭한 데이터들만 있으면 그 데이터만 갖고 다른 작업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네, 이걸 true로 바꿔놓고 점 파일을 미니마이즈 시켜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 파일을 저장을 해서 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런 커맨드라는 놈을 쓰게 되면요. 그냥 말 그대로 커맨드예요, 커맨드. 커맨드를 다이렉트로 네, 파이썬에서 날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run JSL 파일이라는 놈을 쓰게 되면 네, JSL 파일을 네, 스크립트를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스크립트 작업을 해놓게 되고 요 놈을 run JSL 파일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작업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왜요? 앞에 저희가 점프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서 프로세스를 띄워놨기 때문에 점프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요 놈 제일 중요해요. 요 놈이죠. 요 놈. 네, 요 놈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요 놈만 만들어주고 요 JSL 파일에 대한 것들만 표준화시켜서 이름을 동일하게 해준 다음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딱 끊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끊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네, JS를 다 작업을 하고 네, 디버깅 다 하고 아무 문제만 없으면 이제 연결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디버깅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이썬 자동화 기반의 네, 저희가 JS를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고요. 윈32.com이니까 이걸 갖다 쓰셔도 되고, 뭐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링 IT 하는 네, 과장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는 이런 작업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PI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찾아서 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그 IT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도움을 받게 되면은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I가 진행이 된 거고요. 자, 큐파스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SPC 쪽에 대한 것들은 가능한 한 어느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특성 관리 측면은 뭐 수율 분량용 관리서부터 주주주 뭐 다양한 관리, 그다음에 공정 관리는 CTQ나 PQC 관리하도록, 그다음에 설비는 네, 각각 설비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분석 시스템은 이제 지금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상치 선별이라든가 상관 분석, 그다음에 상관 분석 2라 그래서 CTQ 대 특성 분석을 통해서 폴트를 찾는 거죠. 어떠한 인자들이 제일 영향을 주는지를 찾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불량 분석 레포트가 구축이 되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UI 화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QSA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가 작업을 한 거고요. 특성 관리, 공정 관리, 설비 관리, 그다음에 분석 시스템에서 저희가 작업을 해놨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 이제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설비 관리, 공정 관리는 결국 워닝 레포트를 날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미 설비 관리, 공정 관리를 다 하죠. SPC 다 하는데 이렇게 말고 그냥 정말 자동으로 뚝뚝뚝뚝뚝 하는 거죠. 자동으로 매일매일 했던 모든 작업들을 자동으로 레포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취지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설비 관리, 공정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묶어갖고 워닝 레포트라는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성 관리, 이런 특성 관리에 대한 것들이 그 일간 레포를 통해서 불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가져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 레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간 레포트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일간 레포트는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실제는 아침 8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마다 데이터를 모집하는 마감 기간이 있거든요. 마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간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항상 아침 8시에 레포트가 나가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즉 파이썬에서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지정된 시간 일단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딱 8시가 되면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진행하고요. 자, MES에 들어가서 저희가 메일을 송신할 계정을 검색합니다. 왜냐하면 MES 항상 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보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작업에 관련이 있는 메일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시키지 않고 MES에서 직접 저희가 메일을 송신할 계정을 검색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CDB, 저희가 만들어 놓은 SPCDB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레포트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조건에 따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가 모은 다음에 자, 네 번째 JS를 돌려보내는 거죠. 이때 컴 API를 통해서 JS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제 데일리 레포트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저희가 메일을 보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아시는 것처럼 점프에서 HTML로 변화 보낼 수도 있거든요. 뭐 PNG나 CSV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로 압축해서 이제 메일에 송부하고, 네, 메일에 표시할 때는 당연히 HTML 포맷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점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미지들을 메일 내용에 추가한 다음에 네, SMTP를 통해서 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8시에 또 이런 작업을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걸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뭐 7시 기준이죠. 자, 네, 오늘이에요. 네, 오늘 나온 거를 제가,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간 레포트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수율 분량용 그래프, 네, 그 다음에 수율 저하 랏 리스트,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공정 수율, 그 다음에 언코딩 데이터는 되게 특별한 데이터인데, 네, 요것도 꼭 봐야 되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말 그대로 매일매일 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간 레포트로 만들어져서 네, 제가 네, 보내는 분들은 여기 다 키든 시켜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즉 MES에서 즉 MES에서 있는 메일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 메일을 다 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메일을 보고서 아, 어떻다 어떻다 어떠네 어떠네 네,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자, 제가 일간 레포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간 레포트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간 레포트 해갖고 언제까지였는지가 나오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도 없으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쭉 해서 항상 요게 매일매일 네, 일간 레포트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일간 레포트를 날리게 되면 이 내용을 보고 네, 네. 자, 이 내용을 보고 네, 뭐 조치를 취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기서 개별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자동화해서 던져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간 레포트. 자, 그래서 일간 레포트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워닝 레포트는 초기에 개발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측정 데이터들 있잖아요. 데이터들에 대한 작업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이 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워닝 레포트는 이제 보내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 세 개를 다 묶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SPC 데이터베이스도 싹 다 갈아엎었거든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고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네, 워닝 레포트도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워닝 레포트는 공정관리와 설비관리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메인으로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차트 빌더를 구성을 하고 컨트롤 차트 빌더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알람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네, 그 내용을 메일로 쏴주는 작업입니다. 일단 메일로 쏴줄 때는 메일만 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일간 레포트에도 봤지만은 네, 네,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네, 압축을 해서 압축한 내용을 저희가 첨부를 해서 네, 보내는 그러한 아키텍처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자, 기본적인 앞에 나오는 건 다 동일해요. 네,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중요한 건 요 3번입니다. 3번. 네, 즉 공정이고 설비다 보니까 제가 라인별로 이제 루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참 네, 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SPC를 보는 기간도 좀 꽤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인별로 루핑 시스템이 좀 많이 도는 편이에요. 라인별로 루핑을 하고 그 다음 수는 동일합니다. 네. 단지 워닝 레포트를 본다라는 거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데일리 워닝을 실행시키고 나오는 결과들은 여기서는 레포트. 네.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컨트롤 차트 빌더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컨트롤 차트 빌더들을 구성하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압축을 해서 갖고 있고 싶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했던 거는 전부 레포트 파일. 레포트 파일을 통해서 전부 다 데이터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워닝 리스트를 이용해서 네, 저희가 HL 포맷을 구성한다. 자, 이 워닝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워닝 리스트는 뭔가 하면 즉 알람 스크립트에서 워닝 리스트 정보를 주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자, 이 목적은 뭘까요? 워닝 레포트는 매일 워닝 레포트를 던져주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네, 즉 오늘이라면 어제 나온 분량만 체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SPC에서 네, 워닝이 여러 개 나오는데 어제 거만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점프가 주는 네, 워닝 리스트, 즉 알람 스크립트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트를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줘요. 네, 그래서 데이트를 체킹해서 네, 데이트가 어제가 아니면 뭐 워닝이 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워닝 리스트에서 전부 빼고 전부 다 빼버리고 네, 중요한 것만 워닝 리스트를 가져오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닝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점프에는 그, 그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루핑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네, 로우 바이 로우로 데이터를 넣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진행했었던 것들은 원리스를 쭉 돌리고 데이터를 로우 바이 로우로 쫙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네, select where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네, 필요한 것만 쫙 뽑아서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거고 네, 네, 나오면 네, 그걸 레포팅해서 던져주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과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닝 레포트, 러닝 레포트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세 계절을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네, PKG 같은 경우는 공정에서 어디 워닝이 발생했다. 네, 그 다음에 네, 웹 같은 경우는 어제 워닝이 네, 발생하지 않았다. 네, 그 다음에 BMCM 같은 경우는 네, 자, 공정은 AP 픽 바이어스고 설비는 여기서 네, 워닝이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저희가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매일매일 던져주고 당연히 네, 라인별로 담당자가 틀리다 보니까 라인별로 네, 틀린 담당자한테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아,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되겠네. 넘어갈 거고 자, 네, 워닝이 발명한 담당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결과들을 다 어태치해서 어떻게 해서 있고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네, 그 네, 결과를 정리를 해서 또 네, 관련된 분들한테 보내는 네, 이러한 시스템을 네, 구축을 해버린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네, 중요한 거는 라인별로 전체를 다 루핑을 돌린다. 네, 그 다음에 워닝 리스트라는 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점프 자동화라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아키텍처를 좀 써야겠냐 하면은 다이렉트로 점프해서 쿼리를 날릴 수도 있지만 파이썬으로 전부 쿼리를 날리고 나온 결과 파일만 제가 쓰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워닝 레포트 하기 위해서 점프가 네, 즉 파이썬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읽습니다. 네, 이건 DB에서 다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고요. 즉 from to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걸린 데이터들이고 조건에 걸린 데이터들이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콘솔 차트 그려야 되니까 스펙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펙 보시는 것이 LCL, LS, LCL, 그 USL, UCL 다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그 스펙 네, 네, 스펙에 대한 것들 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워닝 레포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워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 점프의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요. 실은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지만 혹시 JSL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점프에는 JSL은 뭐가 있냐면 요거
쇼 윈도우 0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쇼 윈도우 0이라는 놈은 말 그대로 하이드 시키겠다는 얘기죠. 네, 하이드 하는 거예요. 쇼 윈도우가 0이니까 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네, 백그라운드로 내려가 있습니다. 즉 실제 이렇게 떠서 제가 이건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떠 있지 않아요. 전부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돼 있고 백그라운드 작업이 된 상태에서 네, 자기의 역할이 끝난 놈들은 바로 클로즈 시켜버립니다. 클로즈 윈도우로. 네, 그래서 네, 필요한 놈들은 떴다가 죽고 또 새로운 게 생성되고 애드되고 자 그래서 죽고 최종적으로 다 만든 다음에 전부 클로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실제로는 유저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백그라운드에 다 작업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즉 JS를 쓰게 되면 점프 자동화를 저희가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차트 빌더입니다. 네, 컨트롤 차트 빌더예요. 컨트롤 차트 빌더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컨트롤 차트 빌더고요. 자, 이 VLB라고 하는 거는 네, 버티컬 라인 박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UI예요. 그래서 UI에 어펜트 시킨다는 얘기는 네, 즉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자, 그래프가 있으면 자, 버티컬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컨트롤 차트 빌더 하나 들어가면 요 밑으로 여기 들어가고 또 요 밑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쭉 내려서 작업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브 UI는 점프에서 흔히 얘기하는 박스, 네, 박스라고 하는 그래프 그 툴을 써서 저희가 되게 손쉽게 네, 적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워닝. 워닝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었거든요. 워닝. 네. 자, 여러분들 그 SPC 진행하시게 되면 아시잖아요. 네, 워닝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8개에 대한 것들. 웨스트가드 룰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비욘드 리밋인데 결국 그건 테스트 1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요런 기능들 중에서 점프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선택하는 것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점프가 알람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게 왜 만들어 놓냐 하면 자, 요놈 즉 저희가 워닝을 요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요. SPC를 컨트롤 필터를 쫙 그린 다음에 점프가 알람 스크립트의 그 내용들을 다 줘요. 다 줘버립니다. 즉 알람 스크립트라기보다는 네, 요거거든요. 네, 요러한 정의되어 있는 변수의 값들을 던져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값을 갖고 네,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네, 이건 뭐 전처리죠. 전처리하고 나서 점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자동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고 컨트롤 차트 빌더를 그리는데 그때 워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네, 데이터인지 네, 저희가 알람 스크립트에서 체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뭐죠? 여기죠, 여기. 여기죠, 여기.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워닝이 나느냐만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얘는 워닝이 나지 않으니까 네, 실제로 A는 SUBST라는 요 놈은 워닝 리스트에 담기지 않겠죠. 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다 보고 싶으니까 이 내용들 전부 레포트로 저장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넘어가도록 해놨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그래프들을 전체적으로 묶은 놈들을 네, 저희가 이미지 플러스 레포트로 줬기 때문에 네,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점프해서 더블 클릭해서 레포트 파일을 열은 다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크립트 작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버티컬 라이너 박스를 해놓고 나서 리스트 박스를 해놓고 나서 거기다 어펜드 시키면서 쭉 진행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라인별로 전부 다 네, 루핑이 돌아가는 그런 네,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를 살펴보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파일을 주냐 하면 네, 자, 네, 공정과 설비로 나눠서 네,
레포트와 네, PNG 파일을 주도록 해놨습니다. 이 PNG 파일은 전부 다 네, 연결이 된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하면,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네, 이거죠. 네, 전부 다 이미지 하나에다가 담아버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 싶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네, 자,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그리고 레포트인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파일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네. 네, VLIS 박스를 해놨기 때문에 전부 아래쪽으로 버티컬 방향으로 네, 지속적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해갖고 제가 워닝 레포트를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네, 저희는 138번에 대한 네, 워닝만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명확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여기에 이렇게 네, 알람 레포트를 제가 액티베이션 시켰기 때문에 알람 레포트 안에 저희가 뭐를 체크할 건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네, 오늘 데이터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자, 보시는 것처럼 네, 마지막 날에 워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날에 딱 네, 워닝이 생기다 보니까 요 놈은 당연히 워닝 체크를 해서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보시면 여기 워닝 리스트 공장에 뜬 게 보이시죠? 네, 네, AR픽 바이어스는 네, 저렇게 네,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얘는 117개 데이터, 다 데이터가 틀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117개 토탈. 마지막 요 데이터를 체킹해서 떴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다 마지막 데이터예요. 요거는 데이터가 샘플이 105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105개, 105개. 두 개는 동일하니까. 네, 요 놈은 공정에서는 117개 데이터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데이터가 있다. 즉 마지막, 즉 어제 원인이 발생했다라는 놈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요건 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점퍼에서는 테스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S는 8개 테스트, 네, 테스트 항목. 그 다음에 이제 웨스가드 룰, 네, 6개. 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으면 클릭 하시면 돼요. 클릭.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워닝 요거는 이렇게 네, 컨트롤 리밋을 넘어가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자, 요런 놈들이 알람 스크립트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름으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변수명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 변수가 뭐를 의미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저희가 알람 스크립트 즉 점프가 컨트롤 차트에서 네, 변수에 넣어놨던 그런 워닝 데이터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네, 데이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점프해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메일. 네, 그래서 점프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는 이러한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심플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네,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점프는 지금 SPC가 떠 있는 지금 그 PC에 메일 서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썬더버드라는 거는 깔아놓고 일단 테스트는 해봤어요. 깔아놓고 테스트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쭉 메일을 주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줘버리면 네, 보신 것처럼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네. 그래서 결과를 내오는 걸 확인했지만 리미테이션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냥 SMTP를 해서 저희가 메일을 보내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람 스크립트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점프 스크립트를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프 스크립트가 참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프리터잖아요. 인터프리터니까
어떤 얘기냐면, 뭐, 실제로는 제가 앞에 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앞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앞에, 앞에 스크립트가 심플하게 나와 있는 게, 네. 자, 점프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만 이렇게, 얘만 하이라이트를 쭉 칩니다. 얘만. 그 다음에 런을 하면, 첫 번째, 하이라이트 된 놈만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요 놈 하이라이트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요. 그럼 얘만 돼요. 요 놈 하이라이트 시켜요. 네, 얘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라이트 시키지 않고, 자, 얘를 누르면 전부 다 실행됩니다. 네, 그래서, 점프의 좋은 점은 하이라이트 쭉 해놓고, 그 놈을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점프는 기본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렸던 뉴 컬럼 안에, 즉 어떤 얘기는 뉴 컬럼 안에 콤마 찍고, 즉 여기다 콤마 찍고요. 콤마 찍고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만큼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버리면, 즉 뉴 컬럼의 레이셔, 콤마, 네, 포뮬라 이렇게 쓰면, 네, 새로운 컬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점프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컬럼 정의하고요. 컬럼에다가 이렇게 셋 포뮬라를 해서, 네, 즉,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작업을 줄 수 있어요. 자, 요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리밋 같은 것들을 넣을 때, 컨트롤 리밋을 나중에 넣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는 안에서 다 박아 놓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퍼나 로우 스펙 같은 것들을 DB에서 필요할 때 받아갖고, 여기 한 것처럼, 네, 샌드 해버리는 거죠, 샌드. 네. 샌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게 파워풀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람 스크립트도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것처럼 이렇게 가는 겁니다. CCB 알람 스크립트를 거는 거죠. CCB는 뭘까요? 자, 요거죠. 컨트롤 차트 빌더예요. 컨트롤 차트 빌더를 CCB라는 이름의 정의를 한 겁니다. 즉 컨트롤 차트 빌더에는 저희가 알람 스크립트 없이 그냥 실행을 시켜요. 그럼 얘는 그 내용을 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째 진행한 거는 알람 스크립트 CCB에 실행시켜 버리면 돼요.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가져오는 거죠. 자, 다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루핑을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네. 자, 라인, 타임, 네임, 메시지, 데이트까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즉, 이 내용들을 제가 워닝 리스트라는 거 아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요거 워닝. 자, 요거 해갖고 합쳐갖고 최종적으로 워닝 리스트 만든 거예요. 요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네, 여기 어펜드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최종적으로 저 파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돌아가면서 콘스트럭트 빌더 하나하나에서 나왔던 워닝 값들을 저희가 저장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컨트롤 차트를 돌렸습니다. 자, 워닝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이거. 그렇죠? 자, 워닝 리스트 한번 볼까요? 네, 2개 나왔어요. 2개 나왔잖아요.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정확하게 잡아줘요. 자, 그런데 필요한 거는, 네, 최종적인 날짜죠? 네, 최종적인 날짜. 네, 최종 날짜. 그래서 최종 날짜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딱 잡잖아요. 네, 딱 잡고, 네, 요 잡은 놈들이, 죄송합니다. 잡은 놈들이 여기 표시돼요. 네, 자, 이렇게 표시돼요. 네, 저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데이트에서 뭐만 하면 오늘 날짜만 잡아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즉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잡아갖고 어제 날짜에 있는 놈들만 네, 어떻게 한다고요? 레포팅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점프는 JSL 언어다 보니까, 스크립트 언어다 보니,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네,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네, 네, 결과들을 던져주냐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리절트를 한번 살펴보면, 자, 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정 설비. 네, 없으면 안 나오겠죠. 네, 레포트와 레포트, 그 다음에 PNG, PNG. 네, 자,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그 다음에 네, 워닝 리스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마지막 날, 즉, 올 12일이었거든요. 기준 날짜가. 즉, 어제 날짜에 네, 문제가 됐었던 놈들만 네, 뽑아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포트를 던져줬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자, 요거죠. 네,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체킹을 해서 네, 문제점들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어펜드 해갖고 매일 네, 제가 던져주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R 피크 바이어스가 네, 네, 공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제 날짜를 제가 미리 받아놓은 거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AR 픽 바이어스 네, 마지막 날, 즉 어제 발생했죠. 그래서 발생했다라는 놈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PNG 파일입니다. 그래서 PNG 파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점프에서의 서브셋입니다. 서브셋. 이 서브셋은 전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도를 그리기 위해서 저희가 라인별로 제값던 모든 작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 데이터에서도 네, AR 픽 바이어스가 어떻게 진행이 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옵션들이. 그 옵션들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작업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면은 네, 실제로는 점프로 다 작업한 거예요. 점프로 다 작업을 한 거고요. 결국은 점프로 다 작업한 것들을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썬이라는 네, 그 도움을 좀 받아서 요 작업을 하는 거죠. 특정 시간 딱 됐는지 체크한다. 네, 그 다음에 메일 체크한다. 네, 자 다음에 라인별로 루핑 돌린다. 네, 라인별로 루핑 돌리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모든 알고리즘은 JS를 점프로 짠 거죠. 네, 그래서 JS를 돌린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을 레포트와 PNG 파일로 만든 다음에 네, HTML 포맷으로 해서 SMTP로 메일로 쏜다. 네, 그러면 네, 쏴지는 거고요. 쭉 가서 또 웨이팅 하는 거고 이렇게 메일이 쏴지면 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그 메일을 갖고 작업을 한다. 자, 기능적으로 봐서는 네, JSL 뭐 스크립트 쓰는 거니까 JSL이죠. JSL 아니고는 자동화 못하니까. 그런데 들어간 거는 컨트롤 차트 빌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알람 스크립트. 알람 스크립트. 자, 근데 알람 스크립트 내용을 주려다 보니까 저는 어떤 테크닉을 썼다고요? 워닝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시켜 놓고 네, 루핑이 돌 때마다 데이터 테이블에 계속 애드하는 테크닉을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데이트만 네, 끄집어내다가 메일로 던져버리는 네, 이러한 프로시저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워닝 웨이는 다 지워버렸는데요. 그냥 다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데이터 다 넣어주시면 또 필요한 사람들은 보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워닝이 발생 안 하면 저희가 전부 다 지우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죠. 네, 무지막지한 데이터가 좀 들어가는 네,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발생했지만 네,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자, 이 작업을 네, 파이썬 안에 점프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넣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점프 안에 파이썬 빌트인이 돼 있으니까 넣을 수 있죠. 근데 이제 UI까지는 못하고요. 메일을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점프도 이제 이렇게 잡 스케줄러가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는 뭐 점프를 항상 띄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점프를 항상 띄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점프를 하는 것보다는 파이썬으로 작업하는 게 더 낫다라는 저희 판단을 한 거고, 안 되지는 않아요. 안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UI를 할 때는 점프가 UI가 그 박스가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좀 더 수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네, 그런 작업은 전부 네, 파이썬으로 이관. 저희는 전부 다 파이썬 이관. 네, DB 네, 표준화 전부 다 파이썬. 네, 점프는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 앤 그래프. 네, 분석 앤 그래프는 점프. 그 그래프는 서브 메뉴까지 해서 하는 거로 저희는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요거 컴 API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기관망이 되더라도 란넷이 돼도 상관없어요. 네, 다 갖다 네, 네, 인터페이스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는 그냥 파이썬으로 보냈으니까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메일링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즉 HTML 포맷으로는 점프가 자동적으로 변환시켜 주니까 변환을 하든지, 혹은 제가 여기서 한 것처럼 네, 레포트나 PNG로 한 다음에 그냥 압축을 때려 갖고 보내셔도 상관이 없고. 네, 근데 아까 일간 레포트는 뭐가 필요했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일간 레포트에는 그래프를 그렸지만, 네, 워닝 레포트에서는 그래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압축을 해서 넘어간 거죠. 네, 그럼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간 레포트에서는 저희가 그냥 레포트와 PNG 토탈로 압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거만 던져줄 거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텍스트로 던져줄 테니까 필요가 없는 거였고, 일간 레포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프들이. 그러다 보니까 HTML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던져준 거고,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HTML 포맷도 점프가 전부 다 제공한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JS를 좀 배워야 되겠지만, 이런 테크닉들, 쇼 윈도우 0이라는 이런 테크닉들 적절하게 사용하면 실제로는 네, 백그라운드로 전부 돌아가니까 네,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로즈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놈이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 네. 자, 그러면 네. 자, 이렇게 던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네. 아도브 테스트 안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딱 보이실 거예요. 네, 딱 나오는 거고, 그래서 레포팅이 됐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찾아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105니까 VDCANG SISP 이건 설비죠. 그러면 설비를 한번 열어보면 되죠.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네, 네, 쭉 LSL까지 다 벗어나는 것들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 어떤 패턴을 갖다 보니까 어찌됐건 총 81개 얘는 알람이 났고, 최종적으로도 알람이 있으니까 이제 메시를 던져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부 다, 네, 레포팅을, 워닝 레포트는 컨트롤 차트 빌더 관점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 핵심 내용들은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렸죠. 핵심 내용들은, 네, 알람 스크립트. 네, 그래서 알람 스크립트에서 결국 요놈. 궁극적으로 요 값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컨트롤 차트 빌더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컨트롤 차트 빌더를 돌리면 이러한 검증 보고에 대한 이러한 워닝이 네, 점프가 가지고 있다. 뭘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수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명에 있는 놈들을 어떻게 네, 데이터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네, 여기다 다 넣도록 루핑을 돌린다.
그다음에 다 루핑을 돌린 다음에는 필요한 놈만 가져온다. 즉 어제 날짜에 있는 놈들만 갖다가 메일을 던져준다. 네, 그 메일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기 젠을 돌렸냐면 이렇게 파이썬에서 점프의 run JSL 파일이라는 놈을 통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아키텍처에 의해서 파이썬으로 쭉 나온 결과들을 그냥 메일을 보내면 된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점프와 파이썬에 대한 통합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만 있으면 웬만한 건 점프해서 다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요약을 해서 던져주면 파이썬으로 메일을 보내. 이러한 프로시저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능한 한 분리시켜 놓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쫙 분리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결국은 요거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막아놓고 작업하시고 막아놓고 코멘트로 막아놓고 전 처리 그 다음에 메인 UI 작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는 제가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는 미리 다 받아놓은 거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들을 갖고 스크립트 쫙 짜는 거죠. 스크립트 쭉 짜서 스크립트 다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서브 결과 그래프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아놨던 것들을 풀어놓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파이썬과 점프를 저희가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면 아주 원하는 결과들을 저희가 쉽게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점프로 작업하는 것들이 그 유연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유연성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프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요놈, 그다음에 요놈, 점프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은 요거죠. 콘트라스트 빌더. 어떻게 보면 요것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것도 쉬워도 되는 거죠. 요것도 의미가 없죠, 요것도. 왜냐하면 얘는 궁극적으로 얘들 실제로는 파이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점프에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은 JSL로 작업하고 컨트롤 차트 빌더. 적절하게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서 작업을 한 거고, 그 작업을 파이썬에다 연동시켜주고, 파이썬에서 메일을 보내는 이런 프로세스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점프가 이것도 다 돼요. 안 되지는 않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선호하는 작업이고, 제가 선호하는 작업이 꼭 베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라는 걸 메인으로 쓰고, 파이썬에서 이 작업까지 다, 저는 파이썬에서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해서 파이썬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점프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빌트인이라는 관점에서 파이썬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드인 관점, 스크립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는 세퍼레이션에서 넘어갔고, 그렇게 작업을 해버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버깅을 할 때 무지하게 편하더라고요. 디버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쓰시면 되게 편안하게 디버깅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 이케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점프에서 파워풀해요. 왜냐면 점프에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면 전부 수식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냥 점프 프로에서는 수식을 전부 파이썬으로 제너레이트 할 수 있죠. 파이썬 C, 자바, SQL로 제너레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식에 대한 것들을 DB에다 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점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즉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점프를 좀 바라봐 주시고 점프가 통계툴이라는 걸 이미 넘어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통계툴이라는 걸 넘어서 다양한 디자인 툴로서도 이제 점프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정분석 시스템도 됐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BNCM 기체 구조 같은 건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툴이잖아요. 물론 여기 UI 그림 같은 거 되게 복잡한 거 전부 다 그래프 필더로 다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프 필더에서 다 그림을 그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쓰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발표는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지금 발표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상용 수석님께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 PDF 파일을 네, 제공을 해드리는 거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별다른 일 없으면 일단 네,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